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 50대 이상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엘 카너먼 지음, 2012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 데니엘 카너먼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이 발랄한 50대 이상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생각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이 합해진 것입니다. 화는 얼굴처럼 바로 보고 알아채는 것이 빠른 직관입니다. 17 곱하기 24의 계산처럼 정신노동이 필요한 문제는요, 느리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충돌과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 위 어느 선이 길다고 생각됩니까? 네, 똑같죠. 어느 것이 길까요? 위의 줄이 훨씬 짧아 보이는 착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의 길이가 같다는 건 알지만은 같다고 확실하기는 어렵죠. 이런 착각은요, 시각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유발됩니다. 집중, 의식 주의도 조절할 수 있다. 마라톤처럼 힘든 운동을 할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책할 때는 잔념일지언정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상황을 잘 활용하면 몰입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통제가 힘들고 귀찮은 이유는 정신 에너지 신경계는 다른 어떤 신체보다 포도당을 많이 소모합니다. 어려운 문제나 심한 유혹에 저항하게 되면 자아가 고갈되죠. 자아가 고갈되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고민을 심하게 하거나 자기 통제가 필요할 때는 혈당치가 떨어집니다. 마라톤을 전력 축제하면 근육의 저장된 포도당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논리를 보면 자아 고갈은 포도당 섭취로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관의 피로와 허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습니다. 히틀러도요, 개와 어린아이를 좋아했대요.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상함은 우리의 예상과 어긋납니다. 이런 불일치는 불편하게 하고 감정을 모호하게 합니다. 나쁜 사람은 다 그냥 나빠야 한다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팀들이 맞붙어서 한 팀이 완승했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승리팀은요, 진 팀보다 훨씬 강한 팀으로 인식됩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장점도 있으나 다소 위험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그전의 생각과 기억이 빨리 떨어집니다. 결과가 나쁠수록 사고 판단 편향은 더 커집니다. 의료사고 소송이 흔해지면서 비싼 MRI 같은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보다 의사를 보호하고 돈도 더 버니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대참사 발생하면요, 공무원을 태만 무지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죠. 대부분 우연보다 약간 나은 성과를 올려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열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같이 선이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결과가 운일지언정 과분한 포상을 안겨주죠. 후광 효과의 위력. 같은 행동을 두고도 상황이 좋을 때는 체계적이라고 보고 상황이 나쁠 때는 고지식하다고 봅니다. 자칫 운이라는 신기루 현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요, 운이 큰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경하는 기업, 초우량 기업이 몇 년 뒤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격차에는 운이 많이 작용했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에 이런 통계적 사실을 마주한 바가 많습니다. 직관, 개인적인 느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판단은 조심하십시오. 보지 않고 자극이나 순간의 기쁨을 느낄 때가 더 낙관적입니다. 같은 것을 두고도 두 번 질문하면 다른 답이 흔하죠. 인간은 판단할 때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횟수 빼기 부부 싸움 횟수. 정답은 뭘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매한 사연일수록 최종 판단을 공식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 환자 치료법 선택, 특히 신생아 검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적인 판단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선호합니다. 유기농, 자연산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맛, 영양, 농약, 농도, 건강,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증명해도 그렇습니다. 면접도
첫인상 판단 대신에 공식을 쓸 수 있다면 훨씬 정확합니다. 최악 상황을 불러오는 논쟁 회의 때 첫째, 첫 비판의 논조가 날카로우면요 답변은 감정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신랄한 비판에 조금도 양보 없고 실수나 잘못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응하지 않으면 오류를 시연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유익한 논쟁이 아니기에 중재자가 개입해야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은 유독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주로 유전되며 매사에 밝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하고 행복에 유익한 기질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낙관적인 길을 달라고 진지하게 기원해보세요. 낙관주의자의 장점은요. 첫째, 더 명랑하고 행복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성공할 거야. 입버릇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에 꿋꿋하게 적응합니다. 네 번째, 면역 체계가 강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다섯 번째, 이혼 뒤에도 재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보다 더 운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남들의 존경을 받으니 자신감은 더 굳건합니다. 낙관주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나 기관의 중대한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확률을 가볍게 보고 실제 성산을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셋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넷째, 신중하지 않은데도 신중해 보입니다. 이런 다수 기반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행동해야 될 땐 도움이 됩니다. 낙관주의가. 손실 회피 편향, 손실 비대칭성. 개혁으로 손해볼 사람은요, 개혁으로 이익 볼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싸웁니다. 서로 양보를 해도 상대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 믿습니다. 위험이 기회보다 더 절박하게 진화되었기에 손실이 커 보인답니다. 분모, 무시 편향. 쓰나미는 대단히 드문 사건이나 너무 강렬해서 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재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요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A. 100명당 24명 사망 24%입니다. B. 10,000명당 1200명 사고 12%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가 덜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분모 무시 편향 때문입니다. 지속시간 무시 원칙. 이온은요 막판에 분류파음을 낸 교환국과 같다. 사실은 살 동안 나쁜 부분보다 좋은 부분이 10배나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살았던 긴 시간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정점과 종점에 있다. 라 트라비아타는 귀족 청년과 화려의 여성 비올레타의 러브스토리인데요. 청년 아버지는 딸 결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올레타에게 이별을 설득합니다. 이별하라고. 비올레타는 놀란 희생정신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태짜 놓는 척 합니다. 비올레타는 폐결핵이 도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청년은 파리로 달려갑니다. 연인이 온다는 소식에 희망과 기쁨으로 기운 차리지만 곧 쇠약해집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긴장과 걱정으로 마음 졸입니다. 제때 도착할까? 죽기 전에 도착할까? 절박감 속에 마침내 도착하고 멋진 사랑의 이중창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10분간 흐른 뒤에 비올레타는 청년 품에서 죽습니다. 이 오페라의 기억은 오직 마지막 10분에 쏠립니다. 관객들은 비올레타의 28년의 삶보다 마지막 10분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 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과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과 기억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는 삶의 종점과 정점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피크와 엔드롤, 정점과 종점 규칙입니다. 여행도 인생도요, 클라이맥스와 마지막만 기억납니다. 제임스 딘 효과. 24살에 클라이맥스의 교통사고로 죽은 그의 인생을 그토록 매력있게 얘기합니다. 경험 전체의 평균적 만족도보다 특정 순간의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제임스 딘처럼 인생 클라이맥스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휴가 13일간 잘 보내다 마지막 하루를 망치면 전체가 부정적으로 기억됩니다. 내시경 검사가 끝난 환자들은요, 고통의 최대 크기와 종료 직전의 고통만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경험의 일부만을 진짜라고 기억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으며 죽은 남자가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고 오직 돈 때문에 남편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몰랐으니까 행복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시간을 무시하고요. 죽은 남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치매에 걸리면 자기 삶의 이야기가 간직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험하는 자아는 지금의 아름다움과 온화함에 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아도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지속시간 무시 원칙이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체감 행복. 체감 행복의 한 예는 몰두입니다. 첫째, 예술가가 창조 활동을 하는 순간 경험하는 상태. 둘째, 영화, 독서, 낱말 퍼즐을 풀면서 느끼는 짜릿한 상태. 세 번째, 신앙, 구제, 봉사활동을 느끼면서 느끼는 충만한 상태. 방해받고 싶지 않고 지속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몰두입니다. 감정 상태는 주로 주목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순간의 기분은 주로 한 가지 상황이 좌우됩니다. 현재 체감 행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요. 기억하는 자보다 경험하는 자의 삶에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인간은 체감 행복은 시간 활용에 달렸습니다. 시간 활용은 삶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기쁨과 고통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과 주의를 기울일 때 나옵니다. TV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 운동, 만남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준과 체감 행복은 관련이 없다. 종교는 긍정적인 감정 유발과 스트레스 감소 등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종교가 우울함과 걱정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져도 체감 행복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목 착각의 영향을 받는 만족도. 첫째, 좋은 차를 몰아도 차를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온난한 기후에 살면 기후를 삶의 평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반신 마비도요. 빠르면 한 달이 지나면 절반은 꽤 괜찮은 기분으로 살아간답니다. 장기적인 환경은 대부분 그것에 주목할 때만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에 관한 생각 결론입니다. 감정, 편견, 제한된 경험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합리성보다 이 같은 요소에 의한 결정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자기 성장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이 발란 50대 이상 필독서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